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승달농기입니다. 오늘은 MZ957의 엔진을 수리를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속상한 일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957의 엔진은 과열이 돼서 엔진 보링을 하게 됐는데요. 과열의 원인은 이렇게 본네트가 있으면 본네트 앞에 그릴, 공기가 통하는 그릴 쪽에 이물질이 이렇게 쌓여 가지고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 가지고 이 엔진이 소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하시는 농가에서 농가 분께서 일단 인지를 잘 못하셔 가지고 과열이 상당히 심하게 된 엔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속상하게 된 이유가 지금 3차 수리를 했습니다. 이 똑같은 기계를 3차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비용도 많이 발생했고 저 또한 마음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고 상당히 힘들게 작업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지금 20분 정도 되는데요. 저녁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지금 4일 작업하면서 12시간, 13시간, 막 16시간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이 지금 4일 동안 해가지고 작업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이 흔치 않은 고장이었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엔진이 마모가 됐는데요. 지금 엔진을 분해해가지고 교환한 이 부품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린더가 있고 헤드가 있고 피스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은 피스톤의 4개가 다 소착이 됐습니다. 상당히 심하게 소착이 됐고 제가 실제로 이제 분해를 하기 전에 엔진을 구동을 했을 때 기동 전동기가 엔진을 상당히 힘들게 돌리는 소착이 엄청 심해서 보통은 소착이 돼도 시동이 걸려 가지고 불안전 연소가 되면서 입고가 되는데요.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아예 시동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린더 과열이 됐으니까요. 실린더 보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링을 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링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서로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에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크랑크 케이스라든가 헤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막 신품으로 교환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또 가공을 할 수 있으면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좀 일이 많아지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가공을 하는 거는 이 피스톤이 상하하는 이 실린더 외벽을 기계로 이렇게 깎아내고 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삽입해서 다시 피스톤에 맞게끔 이렇게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실린더 가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린더 가공을 4개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고 이 실린더 헤드는 변형이 와서 평면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피스톤 링구 이런 거를 신품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1차 조립을 해서 했더니 1차 조립을 했더니 이 헤드에서 그런 건지 실린더에서 그런 건지
여기에 그 피스톤이 왕복하면서 압축 상태가 됐을 때, 최대 압축이 걸렸을 때, 피스톤이 상사점 올라왔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들이 순환하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들과 여기에 압축이 걸리는 부분과 이렇게 일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 물이 순환하는 쪽으로 압축 압력이 들어가가지고 라제레타에 압력이 많이 걸리겠죠. 그 압력이 많이 걸려가지고 이 보충통으로 해서 밖으로 냉각수가 배출이 됐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앞부분에 그 보시면은 보충통으로 해서 이렇게 배출도 되고, 또 라제레이터 캡을 열어서 거기에 그 깔때기를 연결해 가지고요 냉각수를 보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기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 일반적인 어떤 그런 한 압력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압력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작업을 하게 된 거는 이 실린더 헤드를 교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는 뭐 뭐든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턱대고 실린더 블록부터 교환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실린더를 다시 신품으로 교환을 해서 재장착해서 2차 수리를 했는데, 2차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찬가지로 부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해서 다시 3차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3차 수리에는 엔진 크랑크 케이스와 그 다음 헤드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크랑크 케이스, 헤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교환을 하면 제가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조립을 잘못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만은 조립을 잘 했을 때는 100%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대리점 기사들이나 수리점 기사들이 처음부터 어떤 망가진 것들을 전부 다 신품으로 교환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기계들을 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흔치 않는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 농기계용 조속 엔진에 이러한 이렇게 부분적인 가공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농기계들은 솔직히 몇 퍼센트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공하는 게.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걸 하냐? 자동차 엔진들, 고속 엔진들, 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뭐 헤드라든가 몸통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리를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뭐 가공을 하고 또 압축 압력이 새는지 이런 것들 기밀 실험도 하고 변형 실험도 하고, 전부 그러한 자동차 엔진에 관련된 이러한 치구들은 다 갖추고 계시지만은 농기계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뭐 유럽 엔진도 있고 일제 엔진도 있고 국산 엔진도 있지만은 그러한 엔진들에 맞게끔 그런 치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에 이러한 것들을 맞춰서 주로 그분들은 작업하시는 게 자동차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자동차들은 워낙 많은 대수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 재생을 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만 수리해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 뭐 오토미션, 자동차 미션만 전문적으로 수리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고, 그렇지만 농기계에는 그러한 특화된 전문적으로 하는 이러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기술자들이 어떤 자동차 수리하는 데 의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헤드도 면치기를 하고 헤드를 기밀 실험을 하고 변형 실험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 하나 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 가공하고 밀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자재들을 만들고 하면 비용이 또 많이 발생을 하고, 또한 그거를 재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가공 공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많이 청구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소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면치기 하고 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확인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립을 하고 이렇게 시운전할 때 상당히 그 불량이 났을 때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럼 엔진을 한 번에 하자 없이 정확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신품, 크랑크 케이스, 뭐 피스톤, 링구, 헤드 뭐 이런 할 거 없이 모든 걸 정품, 신품으로 조립을 한다면 정말로 완벽하게 수리가 가능할 겁니다. 어, 어, 뭐 대리점에서 수리하고 뭐 수리점에서 수리도 하고 하지만은 뭐 어디서 못해서 뭐 본사로 갔다, 뭐 그럼 본사에서는 재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본사에서는 재생이 없고 무조건 신품으로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다 보니까 어, 똑같이 정상적으로 조립만 한다면 절대로 하자가 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대리점이나 수리점에서 했을 때는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소비자분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뭐 어떤 기종인데 보링 하는데 얼마예요? 그건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계 엔진마다 틀리고 엔진 상태에 따라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런 변수도 생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비용을 가장 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하고 했는데 그게 하자 걸리면 그 하자 걸린 게 제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밀 실험을 하고 뭐를 했을 때에는 그만한 또 비용이 발생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모델 하나를 보고 그러한 뭐 치구 공구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유럽 쪽에서는 헤드 가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그 멋진 시설, 좋은 어떤 그런 공구들과 좋은 제품들로 이런 걸 해서 재생을 하시는 거 저도 영상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헤드는 과열이 되게 되면 뒤틀림도 있지만은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수리를 해보면 이렇게 밸브가 흡기 밸브, 배기 밸브 이렇게 있지만은 이 밸브를 분해를 해보면 이 밑부분에 밸브와 마찰되는 밸브 시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시드라는 게 이 몸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링을 박는 겁니다. 링을 박으니까 이게 열이 많이 받았던 헤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이 보링을 잘 해가지고 사용하다가도 갑자기 이 링이 튀어나와가지고 또 다 파손이 되고 다시 보링을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종.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아까 뭐 열변형이 왔던 이런 것들 또 우리 애국에서 수리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밸브 시드를 다 분해해가지고 신품으로 교환하고 또 밸브의 밀착 이런 걸 정확하게 수정을 해서 또 면도 정확하게 맞게끔 해서 이러한 전문적으로 밸브를 이런 헤드를 수리하는
점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농기계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블록을 뭐 유관 테스트를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스틸자를 놓고 뭐 대각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틈새 게이지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 물론 헤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틸자를 놓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안으로 테스트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3차 수리가 끝나고 지금 정상적으로 잘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수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부품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도 전부 다 신품으로 해서 하자가 없이 하고, 저도 이렇게 마음적으로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농민들을 좀 생각해서 비용이 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해서 재생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이렇게 제가 엔진을 수없이 많이 수리를 해봤지만은 엔진 크랑크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자가 나서 재수리 그리고 신품으로 교환한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농가에 가서 오래도록 고장 없이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작업하기 전에 에어클리너, 그 다음에 냉각수, 엔진오일, 또는 뭐 냉각수나 엔진오일의 누유, 이런 것들을 점검을 잘 하시고, 또 작업장에서 그런 것들이 다 정상이지만은 그릴에 어떤 이물질이 달라붙어서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지, 어차피 운전실에서 바깥은 그릴 쪽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작업장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모니터를 잘 주시해서 온도메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걸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엔진이 과열이 되지 않고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뒤에 작업 장치도 봐야 되고 전방 주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뭐라 할까요? 그래도 이런 거를 잘 하셔야 수리 비용 이런 것들도 절감하실 수 있고, 또 제 날짜에 제 시간에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